과외를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가 5단계로 나누어서 과외를 대체 어디서 구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과외를 시작하기에 좀 괜찮은 여건이 아닐까라고. 이거는 정말 꿀팁인데요. 지금까지 입시 치르느라 고생하신 수험생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이제 이 시기 때쯤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알바를 좀 해보고 싶은데 뭘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내린 답이 과외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뭔가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과외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과외를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과외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5단계로 나누어서 오늘 좀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외 구하기 1탄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외를 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수요를 파악하라입니다. 이 수요도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크게 시기, 나이, 그리고 과목,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시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제가 체감하기로는 학기 중보다는 방학에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 중학교를 입학한다거나 고등학교를 입학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학하기 전에 대비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학생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겨울방학 때 또는 여름방학 때 뭔가 단기간에 이렇게 확 이렇게 올려야 하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방학 때 조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과외를 시작하기에 좀 괜찮은 여건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이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과외를 한다 이러면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제 물론 성인분들을 과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초중고 학생을 두고 보았을 때 체감상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 순서로 수요가 높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고등학생들이 가장 수요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과외가 처음이다, 이번에 과외를 처음 해본다 라고 한다면은 좀 고등학생을 타깃으로 이 과외 수업을 여러분들이 플랜을 짜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성사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는 과목입니다. 너무 당연하겠지만 이제 저희가 주로 과외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로 많이 언급되는 과목들이 국영수죠. 국어, 영어, 수학. 이 중에서도 뭔가 제 주변 친구들이 과외를 하는 걸 보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과외를 찾아보거나 제가 과외를 했던 경험들을 생각을 해보면 영어, 수학이 좀 가장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뭐 국어나 사탐, 과탐 이런 이제 과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나 수학을 이렇게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영어나 수학 쪽을 좀 타깃으로 잡아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비교적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자신이 뭔가 탐구 과목이나 아니면 국어 과목에 굉장히 뭔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쪽으로 자신의 과외 과목을 설정을 해도 괜찮겠죠. 2단계, 두 번째는 나의 전문 분야를 파악하라입니다. 1단계에서 이제 조금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선정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수학을 하고 싶다, 난 수학 전문적으로 가르치겠다, 아니면 난 영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확실한 자신의 노선을 좀 정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경력을 보기에도 좀 더 신뢰도가 가겠죠. 약간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자신의 전문 분야를 고를 때는 총 2가지를 고려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과, 자신의 전공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공대 쪽이다, 내가 뭔가 수학과 아니면 뭐 공대 쪽이다, 이렇게 돼서 뭔가 수학을 가르치겠다 이러면은 뭔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신뢰성이 있죠. 뭔가 내 전공과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 연계가 되어 있으면 이게 사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럼 저는 이과니까 뭐 수학을 해야 하나요? 그럼 전 문과니까 뭐 영어, 국어를 가르쳐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사실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약간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는 겉으로는 좀 이과는 수학,
뭔가 문과는 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내 과는 그러니까 나는 이과지만 난 영어를 잘 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데 나는 문과지만 나는 수학을 잘해서 수학을 가르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두 번째,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고등학교 내신 성적 아니면 수능 성적 혹은 뭐 교내외 활동들, 수상, 뭐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부모님들께 자신의 경력으로 이렇게 나열함으로써 비록 제 과가 이렇게 겉으로 보시기에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과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 과목을 가르칠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라고 증명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과가 수학이랑은 좀 굉장히 거리가 먼 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수능 성적에서 수학을 굉장히 잘 받고 수학 과외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굳이 과랑 연관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내놓을 수 있다면 본인이 하고 싶은 과목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면은 거의 이제 신뢰도가 2배로 되는 거죠. 이제 뭔가 내 과도 관련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도 그거랑 이렇게 관련이 있다. 이러면은 이게 합쳐지면서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한다고 해서 내가 과외를 못 구하냐?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뭔가 둘 중에 하나 혹은 2개 모두 다 이렇게 고려를 해서 자신의 뭔가 과외 전문 분야를 좀 잘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째 단계, 키워드를 잡아라입니다. 제 수업의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를 제 전문 분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영어라고 하면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추상적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이 영어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영어 에세이나 영어 스피치 쪽의 어떤 실용 영어 쪽으로 수업을 간다거나 아니면 나는 수능 영어 아니면 내신 영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노선을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뭔가 광고 같은 거를 볼 때 캐치프레이즈라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하나씩 좀 정해주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수업. 내 수업은 정말 뭔가 이 한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말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주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겠다. 혹은 나는 정말 최상위권 친구들을 극최상위권으로 올라가게 해주는 정말 최고의 심화 수업을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확실한 키워드가 있게 되면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의 강점이 무엇이고 내가 이렇게 타겟층으로 삼을 수 있는 이 학생들의 풀이 어디인지를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4번째, 사실 이거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과외를 대체 어디서 구하나요? 그쵸? 네, 아무래도 과외를 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좀 찾아보셨으면 아마 많이 보시는 게 숨고랑 김과외 이렇게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숨고는 사용을 안 해봤는데 저는 김과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과외는 사실 처음에 과외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과외에서 과외가 성사가 되면은 거기에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제 랭킹이 올라가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저를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처음에 과외가 성사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일단 김과외 가입을 하세요. 김과외 가입을 하고 김과외 프로필 이제 막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소개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굉장히 정성 들여서 작성을 쭉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2번과 3번 나의 전문 분야와 나의 키워드 이거 2개를 꼭 명심하시고 이거 2개를 중심으로 쭉 서술을 하신 다음에 약간 냅두세요. 그냥 그냥 이제 내버려 두면은 잊을 때쯤 연락이 한 번씩 옵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는 좀 프로필 작성 열심히 하신 다음에 그 과외 저희가 먼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학부모님들께. 그래서 그런 거 좀 몇 건 넣어보시고 그 후에 그냥 잊은 상태로 묵혀두세요. 네, 그럼 언젠가 연락이 옵니다. 그럼 그동안 난 뭘 하냐? 그동안 나는 그냥 놀고 있나요? 경력도 없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 정말 꿀팁인데요.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세요.
저는 이제 첫 과외를 어디서 구했었냐면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그런 네이버 카페를 이렇게 좀 잘 살펴보다 보면은 약간 과외 홍보 게시판? 이런 게 있는 카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페들에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 과외 구인글을 이렇게 올리세요. 네, 오픈 채팅방 이렇게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 링크랑 뭐 이런 과외 설명이랑 이런 거 쭉 해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쭉쭉쭉 올려두시면은 생각보다 문의가 꽤 들어옵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 과외를 한 3, 4개 정도 초반에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과외를 네이버 카페에서 구하고 난 후에 이제 김과외 프로필로 다시 돌아가시면 거기에 경력을 쓰는 란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하나하나 이제 더하시는 거죠. 비록 김과외에서 구한 건 아니지만 내가 김과외는 방금 가입했지만 내가 과외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나하나씩 경력 등록을 하시고 또 이제 방치해두고 김과외는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네이버 카페 꼭 명심하세요. 네, 좀 귀찮을 거예요. 왜냐면 내 이제 지역의 어떤 네이버 카페를 찾는 것도 조금 귀찮기도 하고 그 중에서 또 뭔가 홍보 게시판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카페를 찾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지만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그러면은 시급은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 주변을 봤을 때 좀 학교별로 시급이 다르다라는 게 이제 뭔가 통념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여러분 에브리타임 에타라고 하죠. 네. 에타의 게시판 같은 데 보시면은 주로 이제 선배님들께서, 과외 선배님들께서 약간 우리 학교는 대체적으로 첫 과외 때 평균 이 정도 받는다라는 식으로 좀 정리해 두신 글들이 아마 하나쯤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은 여러분들 그냥 에타에 질문하세요. 저 과외 처음 해보는데 뭐 몇 학년 과외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받는 게 적당할까요? 이런 식으로 좀 글을 올리시면 아마 댓글을 바로바로 달아주실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확인하시는 것도 좋고 이게 제가 이렇게 딱 이만큼 받으세요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사람마다 이 책정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관련된 대외 활동, 대외 수상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뭐 나의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또 영향을 미치겠고요. 뭐 내가 유학 경험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뭔가 사람마다 굉장히 좀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딱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각 학교별 에타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서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뭔가 과외 집까지 거리가 좀 멀다. 조금 이제 플러스 하시고 내가 이런저런 이 과외 수업과 관련된 나의 특별한 활동들이 있다. 거기서 또 플러스 하시고 이런 식으로 뭔가 쭉쭉쭉쭉 이어나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책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과외 이제 몇 번 시급을 좀 협상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감이 와요. 그런 식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과외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5가지, 5단계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뭔가 총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수요를 파악하라. 이제 시기, 방학 중에 가장 많다. 그리고 나이, 고등학생이 가장 수요가 높다. 그리고 과목, 영어랑 수학에 좀 더 수요가 집중되어 있다. 라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2, 3번째로 나의 전문 분야를 파악하라. 내가 어떤 과목을 좀 집중 공략할 것인지, 내가 어떤 과목을 좀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 안에서 또 다시 뭔가 내가 심화 수업에 집중할 것인지, 기초 수업에 집중할 것인지, 뭐 실용적인 활용에 집중할 것인지, 내신, 수능에 집중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갈래로 좀 나눠보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과외에 묵혀두시면서 네이버 카페에 열심히 찾아보시면 언젠가 이렇게 김과외에서도 문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현실적으로 좀 지금 과외를 해야 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입학을 하기 전부터 과외를 했었거든요. 정말 대학교 고3 끝나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 그 겨울방학 때 과외를 한 3탕 정도 뛰었어요.
3, 4개 정도 한 상태로 입학을 하고 나니까 과외 수요가 훨씬 더 많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외 문의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후에 훨씬 수월해져요. 지금은 조금 힘들고 낯설 수도 있어요. 과외라는 게 나도 이제서야 약간 고등학교 졸업한 아니면 나도 이제서야 수능 끝내고 이제서야 대학교 입학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가르쳐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꼭 과외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여건만 된다면은 네, 정말 과외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을 때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메리트로 네, 다가올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과외 구하는 법 1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겨울방학 동안 알찬 과외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